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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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여러분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학생들 새벽부터 심야까지 공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말과 휴일도 없이 월화수목 금금금 이런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일주일 학습 시간은 49.4시간,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핀란드 학생의 1.7배에 이르는 하루 10시간 이상의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통계 수치를 전제로 교육계 연합 모임인 쉼이 있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공부 외에 공부와 쉼의 균형을 회복하자면서 학원 휴일 휴무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집중 인터뷰 사랑방 손님으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좋은교사운동 대표이자 쉼이 있는 교육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진우 선생님과 대한민국 학생 입장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줄 수원여고 김경빈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두 분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김진우 대표님부터. 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이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하고요. 초중고 교사들의 그 교육운동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경민 학생들. 네, 저는 지금 수원에서 수원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청소년 인권행동 아스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들을 위해서 잠깐 그 관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쉼이 있는 교육은 무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새벽부터 심야까지 월화수목 금금금 휴일도 없이 고된 삶을 사는 대한민국 다음 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쉼과 학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8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에도 사실 심야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 주말까지도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하는 게 어른들은 주말이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쉼이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저녁마다 교사들은 주말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허비하지 않는 시간은 물론 공부겠지요. 하루에 13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말에 이틀 쉬어보겠다는데 그것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학원을 가는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고통에 응답하여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학생들에게 밤에는 잠을, 휴일에는 쉼을 보장하자. 학원 휴일 휴무제 즉각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련 영상 잘 보셨죠? 김진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그 국회에서 예정되었던 교육 토론회가 갑작스럽게 그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됐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그 당초 7월 29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기로 돼 있었고요. 이제 김상민 의원하고 도정환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예. 말하자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열리기로 돼 있었던 토론회인데 바로 전주 금요일 날 저녁에 네. 모든 준비를 마쳐 놓은 상태에서 네. 갑자기 이제 김상민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 못 하게 됐다. 네.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이 당 지도부에서 그거를 취소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세상에. 이런 얘기예요. 예. 아니 근데 의아한 것이 사실은 그 저희 토론회에 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또 그다음에 당 정책위원장까지 축사를 하기로 하고 그거를 다 세팅을 해놨던 상황이거든요. 그랬다면서요. 예. 아니 그러면 도대체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물었는데 보좌관께서 그는 밝힐 수는 없다. 예. 이렇게 하면서 미안하게 됐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여러 가지로 했지만 안 되겠다 역시. 그래서 이틀 앞두고 이제 전격 취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듣자 하니까 어쨌든 학원연합회 쪽에서 계속 이 국회 토론회를 반대했다면서요.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토론회를 하면서 학원 총연합회에다가 토론자로 나와줄 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학원 총연합회 입장에서는 우리는 토론회 안 나간다. 왜냐하면 그런데 나가봐야 뭐 별로 덕이 될 게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밑으로는 계속 의원실에 압력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상민 의원실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 전화가 와서 뭐 일종의 항의 이런 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상민 의원실이나 도정환 의원실에서 토론회는 하자. 나와서 공론회장에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이제 토론회를 강행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마 압박이 들어가지 않았나. 뭐 도정환 의원실에도 이제 그런 전화가 계속 걸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 총연합회가 이렇게 공론회장에서는 의견들을 굳이 이렇게 토론회장으로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물밑에서는 아주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비신사적이에요. 그냥 떳떳하게 정당하게 당당하게 나와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만약에 그죠? 억울하거나 부당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밝은 데서는 얘기를 못하고 뒤로 어떤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토론회를 못하게 한다. 이거 학원연합회 측의 학원 뭐 관계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일부 관계자들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뭐 주최하는 저기에서 사교육 과열 토론회 국회에서 했는데, 예? 그 사교육 관계자들이 저에게도 몇 분 연락이 왔어요. 그 과연 학원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하느냐. 그래서 뭐 충분히 오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토론회 중에 한 분이 토론자 중에 발표하는데 어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교육비를 줄여볼까. 예? 그게 주제였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 얘기가 학원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떤 정책을 내놔도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를 구겨 삶을 자신 있다. 이렇게까지 그 학원업자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게 우리 교육당국이 뭔가 땜질식 처방을 하다 보니까 학원업자들이 참 알기를 좀 저렇게까지 자신만만하고 기세등등하구나. 이거 참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이걸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연합 모임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쉼이 있는 교육이라고. 쉼이 있는 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쉼이 있는 교육은 문자 그대로 쉼과 교육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너무나 쉼을 잃어버리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특히나 이제 주말도 휴일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이제 모였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심야 시간이나 그 다음에 또 휴일 같은 시간에는 좀 학원 문을 닫고 아이들에게 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를 목표로 모였는데요. 학부모 단체, 창교육 학부모회나 인간교육 실현 학부모연대, 그 다음에 아이건강연대 이런 학부모 단체들이 있고 또 YMCA, YWCA, 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런 시민 단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사 단체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한 8개 단체가
현재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비단 뭐 어떤 한쪽 이야기만이 아니고 또 진영 논리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쉼이 있는 정말 휴일이 있는 삶을 보장하자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날 토론회가 무산돼서 대신 국회 앞에서 아까 영상에서 좀 봤다시피 기자회견으로 대신했네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날 2시에 그 소회의실에서 이제 품위 있게 열려야 될 토론회인데 무산이 됐기 때문에 대신 저희는 거리 토론회를 연 거죠. 국회 앞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일종의 토론회를 연 셈인데요. 뭐 토론회가 무산됐다고 저희의 운동이 뭐 멈추는 것은 아니고 더 전열을 가다듬어서 제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이제 저도 제가 교육위원 시절, 쉼이 있는 교육, 이걸 특히 우리 아이들 휴일을 좀 어떤 식으로든지 쉬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어디서 생각을 했냐면 저한테도 몇 사람들이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대형마트를 우리가 격주로 사실 쉬게 해요. 그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그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학생인권조례나 서울시 또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만들면서 뭔가 그러면 대형마트도 2주에 한 번씩 쉬게 하는데 뭐 학생들을 위해서 뭐 2주에 한 번 또는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학원도 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 접근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조례로는 시간 규정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밤 10시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요일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에 또 저촉이 된다. 그래서 결국을 해내지 못했는데 하여튼 더 많은 단체들이 가세해서 이걸 꼭 이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변빈 학생도 주말과 휴일 학원 규제 꼭 필요하고 그리고 심야 학원도 법률적으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네, 저도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주말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효율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계도 계속 쓰면 망가지잖아요. 근데 인간을 그렇게 계속 굴리면은 사람이 기계보다 내구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망가지거든요. 이걸 버틸 수 있는 사람도 사실 몇 명 되지 않고 그리고 주 5일제도 사실 쉬라고 만든 건데 주 5일제 돼버리니까 이제 학교 안 나가지? 이제 학원으로 와서 공부하면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전 사실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거 이제 주말 학원이 계속 성행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심야 학습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밤 10시도 굉장히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초중고등학교들은 거의 8시 전후로 등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시까지 공부를 하면 학교나 학원이 먼 학생들은 거의 집에 11시, 12시에 들어오는 학생도 많은데 학교도 멀고 학원도 멀고 그러면은 또 막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고 아니면 더 일찍 일어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쉬거나 잘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좀 더 쉴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의 공부하는 기계처럼 됐어요. 특히 주 5일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 5일제를 하는 이유가 그죠?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서 뭐 여가 또 쉼 또 봉사활동, 체험활동, 가족과의 시간 하여튼 의미 있게 보내라는 건데 그 주말과 휴일을 학원에 반납하는 지금 그런 셈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잠깐 한번 관련 영상을 좀 보고 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이번에는 김병빈 학생이 사진을 좀 몇 장 준비했죠?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거는 이제 청소년인권행동 아스나로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학습시간 줄이기 프로젝트에 관련된 전단지인데요. 저는 이제 저희 단체의 주장을 좀 적어놓고 왜 이런 운동을 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네. 5대 요구가 있어요. 예. 저걸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수업 시수도 줄이고 일수도 줄여서 일단 좀 방학을 좀 늘려서 쉬게 하자. 휴일 자체를 좀 늘리자. 그리고 보충이나 야자나 학원 같은 거를 강제로 시키지 말고 이런 걸 금지시키자. 야간이나 주말이나 휴일에는 좀 더 쉬게 하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체제인 거잖아요. 예. 이런 교육 체제를 좀 바꾸고 너무 경쟁 사회로 달리는 게 아니라 더 쉬게 좀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건데요. 그 보면은 사라진 학생들의 시간, 범위는 학습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생들의 시간이 어디에서 빼앗길까 생각해 보면은 다 학교 아니면 학원이거든요. 예. 사실 잘 때 빼고는 학생들은 전부 학교 아니면 학원에 있고 진짜 집에 와서 잠만 자는 거잖아요. 하숙생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럼 왜 사람들이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갈까? 그러면 이제 학습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학교에 매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습 시간을 줄이자라고 요구하는 전단지입니다. 네, 아주 잘 만들었던데요.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던 내용이지만 거기 보면 그 사라진 학생들의 시간 알고 보니까 그 범인이 학습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과도한 학습 시간 이걸 어떤 식으로 좀 줄이고 그걸 경고하는 문구 아주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학생 우리 김경민 학생에게 한두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네. 우리가 국제적인 통계 수치를 보면 대개 우리나라가 안 좋은 것은 불명예스럽게도 1위입니다. 예? 네. 반대로 좋은 것은 또 꼴찌 하위권을 맴돌고 있거든요. 네. 청소년 문제도 예외가 아니죠? 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청소년 일주일 학습 시간은 49.4시간으로 이제 OECD 국가 중 1인데요. 예. 이 청소년 학습 시간이 중고등학생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사실 대학생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대학생의 학습 시간이 그렇게 높게 기록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추산해도 평균 냉정을 하더라도, 49.4시간이 나온다는 거는 네.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네.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하루 10시간 가까이 소모적으로 공부하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거의 공부하는 기계다시피 하고 그나마 주말과 휴일까지도 그 학원 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고단한 삶을 살고 있고 대신 이제 보니까 그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 그죠? 네. 자신감 또 행복도 자기 주도 학습 능력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OECD 네, 국가 중에서 맞고. 최하위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참고로 어떤 것까지 하위냐면요. OECD 국가 중에서 햇볕 쬐이는 그냥 체육 시간 지금 거의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운동량, 또 수면 시간, 모유 수유율도 우리나라가 가장 적다고 하네요. 아, 정말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학생들의 고단한 현실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준 대표님께서 국회 토론회에서 그 못다한 이야기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핵심사항 짚어주시죠. 조금 전에 이제 네. 그 주당 학습 시간은 많이 이제 인용을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OECD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저희가 더 살펴봤더니 네. 대학생들은 빼고 네. 중고생들을 봤더니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평균보다 일단 높게 나오는 네. 52시간 정도고 네. 일반고 2학년의 경우에는 70.1시간 네. 그 다음에 특목고생을 봤더니 80.6시간이 나와요. 아, 예. 그러니까 이 80.6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오는가 이걸 제가 면담을 한번 해봤더니 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봤을 때 평일날 하루에 12시간을 공부하고 네. 그래도 60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도 각각 10시간씩 토요일날 10시간 일요일날 10시간 해야 80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해외 토픽감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맞습니다. 네. 그 네. 김용 총재와 네. 그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대화한 게 대화하는 유명한데 내용 보면. 네. 한국 학생들은 11시까지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네, 깜짝 놀라서 아니 그렇게 적게 공부하고 어떻게 3시간 공부를 공부하는 줄 잘하냐. 알고. 네. 그랬더니 그게 밤 11시입니다. 낮 11시가 아니라 또 놀래가지고 밤 11시 어떻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냐. 그러니까요. 유명한 일화인데요. 아무튼 그
주당 80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 근로시간의 거의 2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하루 12시간 공부하는 그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아이들도 그 정도 공부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적게 공부하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이 쫓기고 있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 통계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그 충분한 수면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통계청에서 보면 주말 학원 시간도 보면 이제 5년마다 이렇게 한번 통계를 잡아보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있고요. 시간을 쓰는 더 늘고 수면 시간이 그렇죠. 준 거네요. 수면 시간은 또 줄고. 네. 그래서 수면 시간은 뭐 앞에 나왔다시피 한 고등학생의 경우에 5시간 반 정도.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하나 봤더니 놀이 시간은 얼마나 줄었냐. 이 경향신문에서 조사한 건데 초등학교 2학년하고 그 부모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네. 하루 1시간 이상 놀았던 날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매일 1시간 이상은 놀았다가 부모들은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네. 우린 매일 1시간 이상 놀았다. 그런데 네. 지금 초등학교 2학년들은 하루 1시간 이상 노는 애가 10명 중에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반대로 하루에 단 1시간도 놀지 못한다. 하루도 그런 날이 없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부모 세대에서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은 10명 중에 2명이 나는 하루 1시간 노는 날이 하루도 없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시절만이라도 충분히 마음껏 뛰고 놀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 결과가 좋으면 그나마 덜 억울하겠는데 그렇죠. 맞아요. 문제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학습 효율은 더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핀란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핀란드에 비해서 학습 시간은 거의 2배인데 그렇죠. 학업 성취도 결과는 오히려 핀란드가 수학의 경우에 점수가 2점이 더 높았어요. 절반 공부한 핀란드랑 결과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학습 효율은 절반으로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고 성적은 또 그렇게 나오지만은 자신감, 얼마나 공부를 좋아하고 난 잘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는가 하는 그 자아 효능감을 봤을 때는 조사 대상 65개국 중에 62위다. 거의 뭐 하위권이죠. 네, 그렇죠. 바닥이죠. 그 피사 통계 재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네네. 사실 1, 2위를 우리하고 핀란드가 다퉈요. 이제 핀란드가 1위고 우리가 보통 2위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2위 했다 이러니까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핀란드 학생들은 즐겁게 행복하게 공부해서 1위인 거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정말 고통스럽게 공부해서 2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핀란드 학생의 1위와 대한민국 학생의 2위는 사실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알고 보면 그 하늘과 땅 차이,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렇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그런 학습 부분에 엄청난 비효율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그런 몇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거의 뭐 여러 군데서 조사를 합니다만은 거의 일관되게 거의 꼴찌 수준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현재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학생들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그 참 고단한 삶을 살고 있고 그 결과 어떤 삶의 만족도, 행복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진감래형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지금은 참고 견뎌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시각에서 지금 행복한 아이가 나중에 행복하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그 학원 실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학원 실태는 간단히 보면 2015년도 사교육비 총액이 33조 원 규모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거의 뭐 공교육비를 능가하는 수준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한 8.8%, 뭐 10%를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사교육비 부분은 워낙 또 국민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그 어떤 주말에 학원 다니는 그 실태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전국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보니까요. 일요일 날도 학원을 매주 다닌다라고
라고 하는 경우가 고등학생의 경우에 10명 중에 한 3명. 3명 정도. 네. 매주 다니는 경우가 네. 그렇고, 뭐 시험 때 이렇게 가끔 다니는 경우까지 합하면 10명 중에 거의 6명, 7명 정도가 학원을 다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서울 지역을 조금 더 자세히 봤는데요. 서울 지역에 이제 일반고하고 특목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봤더니 이제 일반고는 뭐 비슷하게 30% 조금 넘게 나오고요. 반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 51.9%가 매주 학원을 다닌다. 예. 그래서 가끔 다니는 경우까지 합하면 거의 뭐 70%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특목고사 얘기 들었는데 학습 시간하고 이게 학원 가는 시간 보면 그렇죠. 아이들이 거의 이렇게. 사실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뭐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도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중학생들도 한 10%는 매주 학원을 다닌다. 심지어 초등학생도 네. 비슷하게 나오고요. 중학생은 또 이제 가끔 다닌 경우까지 합하면 또 50% 가까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학년이 나옵니다. 올라갈수록 고학년이 될수록 학원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높아지죠.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학원 쪽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가 네. 무작위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일요일 날 영업을 하냐. 네. 이제 두 가지로 했는데 서울에 여러 구별로 2군데를 무작위로 해서 50군데를 물어봤더니 네. 그 중에 30%가 매주 일요일 날 영업을 한다라고 돼 있고요. 이거는 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그 얘기는 70%는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뭐 예. 그 일요일 날 영업을 안 하는 학원들도 네. 이제 전화를 해보면 우리가 학생인 것처럼 물었는데 네. 학생만 원한다면 우리가 일요일 날 열어주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학원에 편중이 있는 거죠. 대형 네. 학원 위주로 일요일 날 영업을 하게 되고 좀 영세한 데는 또 학생이 없어서 안 한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치동만 딱 찍어서 물어봤더니 대치동 학원에서는 한 36% 정도가 일요일 조금 날 더 많네요. 사교육 1번지답게. 네. 영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실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사실 이거 근데 학원뿐만 아니라 김경민 학생 학교도 그렇죠? 주말에 네. 불러내거나 휴일날 불러내는 또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학교 보면은 이제 저희 조사에 따르면은 네. 교사나 학교가 강요해서 가는 게 거의 52.2% 정도가 되고 불참시 불이익이 있으니까 거의 사실상 강제되는 학교도 65.5% 정도로 많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자율학습하는 거 편성하는 걸 보면은 신청서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예 자율 편성된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도 이 문제에선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명목적으로는 그러나 희망자에 한한 거 아니에요? 명목적으로는 희망자에 한해서지만 네. 사실상 강제가 되면은 강제학습이나 다름이 없죠.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뭐 주말에도 나와야 되고 심지어 일요일까지 불러내는 학교가 있다. 대신 학교는 수업은 안 하죠. 자습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전에 야간 자율학습 할 때도 사실상 강제였지만 자율학습이라고 네. 써져는 있고 네. 종이는 나눠줬었잖아요. 하지만 네, 네. 교사들이 여기서 얘들아 이거 지금 써서 내 안 하는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네. 이런 것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참 굉장히 비교육적이고 슬픈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또 그 야간 자율학습 하면서 또는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거기에 매달리더라고요. 특히 특목고 같은 경우도 뭐 그 일요일 날 이제 불러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습은 하지만 사실상 거기에 선생님들이 또 붙어서 모르는 거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하니까 성적이 좋아질 수는 있겠다 싶지만 이 어떤 학생인권 조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도 있다. 학교도 그렇죠? 이거 많이 그래도 뭐 규제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규제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성적이 오른다고 자율학습을 그렇게 계속 시키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걸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건 약간 사육에 가깝지 않나요? 아니, 우리나라 교육이 뭐 사실 뭐 교육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금방 사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어떻게 보면 사육에 가까운 입시학원으로 지금 전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 되면 또 취업 양성소로 전락되는 한심한 지금 나라꼴이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도 좀, 어쨌든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죠? 반강제적으로 학생들을 불러내는 거, 이것도 좀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스스로 아이들이 도서관을 찾아서 공부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교실로 불러가지고 사실상 추석 체크하고, 또 아이가 싫어해도 금방 부모님은 또 집에서 애가 빈둥거리는 것보다 학교를 가서 있는 게 그나마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학급의 급훈은 엄마가 보고 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급훈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웃지만 웃기 힘들 정도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 김진우 대표님 90년대는 들어보니까 학원들이 자율적으로 휴일날 학원을 쉬었다면서요? 예, 이번에 예전에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네.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네. 이제 그 학원장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90년대는 학원이 자율적으로 일요일은 쉬자 이런 결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법제와 노력이 없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학원 강사도 사람인 이상 그러니까요. 이게 휴일은 쉬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고달프다. 그 어떤 학원 강사들의 근로 조건을 보호한다. 뭐 이런 차원의 이제 결의인데, 그래서 그 종합반이라 그러죠. 종합반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넣고 토요일 날은 단과를 뭐 하려는 데는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일요일 날은 다 쉬자. 이런 결의가 이제 만들어졌고 쭉 지켜지다가, 근데 이제 90년대 중반 정도부터는 이제 한두 군데가 그걸 어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치고 나가니까 옆에도 하네 뭐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무너져 가지고 이제는 뭐 일요일 날 문을 여는 거를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우리 김경민 학생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네. 감사원 보고서에는 네. 이제 28일 날 발표된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네. 보면은 이제 강남에 있는 A 학원에서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밤 12시 30분까지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었고, B 학원은 이제 12시 반도 아니고 새벽 1시 반까지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서울 지역은 밤 10시까지인데 그죠? 12시 반 또는 심지어 새벽 1시 20분까지 영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별로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그것도 지금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다가, 야, 정말 이 애들은 그럼 언제 잠을 자나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학교 와서는 사실상 잠을 자는 셈이 되겠네요. 네.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준희 대표님, 그러면 이제 학원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학원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학원 영업시간 제한 이전에 일단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시간을 좀 줄여야 될 필요를 먼저 잠깐만 짚으면, 뭐 조금 전에 말씀도 했지만, 뭐 간단히 말하면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이유가 네.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의 건강을 건강권, 지키는 예. 차원에서 중요하다. 네. 제가 어제 보도를 봤더니 네.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에게 뇌졸중 발병률이 30% 더 높다. 오히려, 이런 네. 걸 봤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주당 50시간은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까? 넘기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가장 어떤 성장을 해야 될, 마음껏 뛰놀아야 될 이 시기에 너무 과도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이 일평생의 자산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계 측면이라 볼 수 있는데, 네. 친구들끼리도 놀아야 되고, 또 주말에는 또 가족들끼리 뭐 산으로 들로 이렇게 놀러도 가고 좀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 학습 시간이 그런 모든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족 문화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싶고요. 또 세 번째는 그렇게 공부하면
학습 효과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 그거에도 악영향이 가고 억지로 있다. 강제로 그렇죠. 하는 공부기 때문에. 네. 그죠? 그래서 최근에 뇌과학은 여러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잘 쉬는 거, 내가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어떤 뇌의 기능이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학습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어떤 창의성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오히려 저해가 되는 그런 모든 면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절대적인 학습 시간을 좀 줄이고 쉼과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게 이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못하게 만드는 여러 이유가 물론 뭐 입시 경쟁, 학교의 문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가장 심각한 부분이 주말에까지도 심야까지도 이 학원이 영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불안을 조성한다는 거죠. 내 옆에 아이는 뭐 밤 11시까지 공부하더라. 일요일 날도 나가서 공부하더라. 이게 이제 학부모들에게 이게 하나둘씩 퍼지면서 제일 무서운 게 옆집 엄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옆에 애들이 저 정도 하면 나도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냐. 이 계속 어떤 그 경쟁을 그 부추기는 그런 거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학원 영업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좀 다 같이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마치 어떤 선착순 경쟁을 하는데 합의를 해서 자 우리 잠깐 요 시간에 쉬도록 하자라고 쉬고 있는데 누가 일어나서 앞에 가버리면 다른 애들이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어떤 다 같이 어떤 사회적인 약속을 통해서 이 쉬는 시간만은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학원의 영업 시간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봅니다. 공부를 시키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 공부에 지금 양도 중요하겠지만 질도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이게 예. 공부 시간만 늘려서 놀지도 못하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까 김경민 학생이 사육이란 말을 썼는데 그죠? 마치 또 제가 전에 한번 양계장 가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너희는 모이만 먹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모이만 먹고 알만 나라 그런 것처럼 뭐 일부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학교나 학원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공부만 해. 뭐 이거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참 그래서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 어떻게 보면 좀 정부 정책하고도 엇박자가 나는 것이 지금 정부가 그 교육 부분에서 어떤 행복 교육을 내세웠고 그 방법으로 자유학기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전면화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학원가에서는 이때다 그러면서 자유학기제 남들이 놀 때 제대로 확실하게 시켜야 된다. 이 또 새로운 불안 마케팅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꿈갖기, 뭐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정책적인 효과를 또 학원들이 상쇄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 학원의 영업 시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수 꿈과 있겠습니다.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근데 그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답답한 거고, 참. 아이고. 예, 그런데 이제 일부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뭐 휴일만이라도 학원을 쉬자,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이걸 법제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일부 학원들은 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어쨌든 영업의 자유 침해 아니냐 또 이렇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심야 영업 규제 조례에 대해서 한동안 그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시도별로 10시까지 뭐 이렇게 제한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 학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면서요? 예, 200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때 그 헌법 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그 네. 내용 중에서 한 부분만 인용을 네. 하면 좀 깁니다만은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 즉 그 심야 영업 규제가 추구하는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 안전, 학교 교육의 충실화, 그 다음에 사교육비의 절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법의 균형성을 충족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학원들의 어떤 시간을 제한하였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또 대체 수단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의 자유보다 그렇죠. 학생들의 건강과 공익이 우선이다. 맞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영업의 얘기한 자유라고 거네요. 하는 거는 원래 어떤 거든 무한정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사회적인 공익과 견주어서 어떤 제한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학원 영업의 시간의 경우에는 그것들로 인해서 무제한으로 허용했을 경우에 침해되는 이익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판단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네. 손을 들어준 거죠. 예. 그리고 김경민 학생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휴일날, 일요일날 학원을 좀 쉬자 이렇게 했더니 일부 학원업자들의 약간 반발도 있지만 또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일요일날 내가 좀 공부한다는데 왜 그거 못하게 이러면서 학생의 학습권 제한이다 뭐 이런 반론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집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죠. 예? 예? 공부를 하고 싶으면 집에서 공부를 하면 되죠. 굳이 학원에 나가겠다는 건 그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네. 고통받게 만드는 거고 다른 사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네 하는 불안감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사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도서관에 가거나 요즘엔 인터넷 강의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주말에 굳이 학원을 가서 하겠다는 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은 고통받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그거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타율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학원에 너무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집에 있으면 부모가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야 아까 부모님이 좀 안심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도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고 학원을 가야 공부하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뭔가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아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네. 어떤 학생들의 학습권 논리를 네. 이제 학원 측에서는 네. 영업권 얘기가 안 되니까 네, 이번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말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를 자유롭게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못하게 하냐 이 논리인데 그렇다면 일요일 날 학원을 가는 것이 학생들의 순수한 자발적인 의사냐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자기 발로 가니까 자발적으로 가는 거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착순 경쟁의 상황에서는 남들이 뛰면 그렇죠. 자기도 안 뛸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뛰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하자면 학원도 남들이 가니까 불안해서 우리 아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뭐 나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그 식으로 가는 건데 그거를 학생들의 어떤 순수한 자발적인 의지다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좀 아니죠.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그렇고 또 부모님도 옆집 아이는 간대는데 우리 아이만 집에 있으면 노는 것 같으니까 또 부모님들도 보내게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셨다고요, 그렇죠? 예, 예.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학원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네. 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그 사회의 합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럽은 뭐 학원뿐만 아니라 학원도 거의 없지만 전 업종이 휴일은 휴무하는 쉬죠. 거를 네. 기본으로 받아들여요. 네, 네. 이제 또 뭐 다른 미국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다수가 휴일 날은 적어도 어떤 뭐 일이든 업종이든 휴무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으면 이제 그 사회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학원을 휴일날 휴무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저희가 학생하고 네. 학부모들에게 물어봤더니 학부모의 경우에 95%가 찬성을 했어요. 네.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설마 이렇게 할까? 예.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원을 보내는 거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라기보다 남들이 보내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만약에 일거에 이거를 딱 끊어서 우리 다 같이 안 보내기로 하자. 그러면 당연히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우리 애들 좀 쉬게 하자.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당연히 찬성을 하죠. 그러니까 95%라고 하는 거의 절대 다수의 절대적인 지지네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이제
지지를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보내고 계시면서도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지금 이건 아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사교육비가 33조를 넘고 네. 통계에 잡힌 것만 그래요. 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은 훨씬 더 많을 거고요. 네. 또 가계 지출의 20% 비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것도 통계에 잡힌 것만이니까 어떤 가정은 뭐 저 아빠의 월급의 절반 이상을 뭐 아이들의 사교육비에 쏟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가계 경제가 휘청이고 부모의 등골이 좀 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들도 이게 좀 어떻게 우리 학원 안 보낼 수 있는 방법 없어? 그러면 다 같이 안 보낸다고 하면 네, 바로 그겁니다. 이제 네. 이렇게 절대적인 지지를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뭐 사교육비 때문에 사실은 노후 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어떻게 보면 미친 경쟁을 네. 좀 중단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어떤 규제가 없으니까 옆집 엄마가 보내는데 뭐 나라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어떤 마지못해서 뛰고 있는 그런 선착순 경쟁이기 때문에 이걸 좀 다 같이 좀 합의를 해서 그것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부모 95%의 지지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부모가 뭐 95% 이렇게 지지하는 거면 당연히 이걸 법제화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은 네. 이거 교육 당국이 나서야 되는데 맞습니다. 중앙 정부나 교육 당국이 나서야 되는데 사실은 교육 당국은 뒷짐지고 있고 우리 네. 이제 교육계가 할 수 없이 연합체를 만들어서 지금 주장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병빈 학생도 그 학원 휴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학원은 공교육에 따라오는 거잖아요. 일단 명목상으로는 저는 이제 사교육도 사교육이지만 사교육도 공교육도 전부 가리지 않고 아예 학습 시간 자체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공교육에서 안 되니까 사교육으로 가고 사교육에서 사교육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공교육은 이제 또 휴지 조각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그걸 아예 확 줄여버리면은 오히려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건데 문제가. 그래서 아예 제도를 바꾸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고, 이제 조사를 보면은 강제학습을 당하지 않는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낮긴 낮아요. 네. 근데 또 학업 스트레스 전반으로 보면은 의외로 강제학습을 당하는 학생이나 안 그런 학생이나 차이가 없거든요. 이거는 보면은 사교육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육제도가 다 삐뚤어져 있으니까 모두가 고통받는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원은 일단 좀 무조건 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공교육이나 입시제도도 같이 변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친구들 중에 근데 이제 경빈 학생처럼 학원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지만 또 학원에 정말 중독 증세 보일 정도로 의존적인 학생들도 있지 않나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네. 학원을 안 다니면은 네. 자기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제 학원 안 다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공부를 못 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스스로 하는 건 자기를 못 믿겠고, 네. 그러니까 내가 학원에 가서 네. 이거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대학 가려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전 그걸 보면서 되게 무섭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학원에 그렇게 다니는 친구들의 그 어떻게 할까 실익이라고 할까? 효과는 좀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그 학원 장하고 이제 여러 깊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솔직히 학원의 효과는 없다. 네. 그러니까 성적 오를 애들은 학원을 다녀도 오른 거고 안 다녀도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오르는 애와 떨어지는 애 비율은 똑같다는 거죠, 거의. 네. 그래서 자기는 한번 그거를 다 까놓고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학원 보내지 말라는 주인데 저희 집사람도 좀 불안하니까 우리 아이를 좀 학원에 일부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학창 시절 보내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정말 자기는 학원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허와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는 번외의 얘기긴 네. 하지만,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지 말라고만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사실은 공교육 학교에서 그 못 따라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좀 세심하게 좀 도와주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수요도
절반은 뭐 남들보다 앞서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있겠지만 또 절반은 학교 수업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원도 그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투자를 해가지고 아이들의 못 따라가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거하고 같이 가야지 뭐 이 전반적인 어떤 이 과잉 사교육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 공교육이 좀 부실함에 따라서 사교육이 더 확산되고 등대되는 이런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교육 선진국 핀란드 얘기를 하는데 핀란드에서는 사실 저도 가보니까 거기는 우리는 너무 쉽게 학생을 공부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로 규정하지만 거기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이 빠른 아이와 더딘 아이가 있을 뿐이지 조금 빠른 아이 더딘 아이 더딘 아이는 어떻게 하면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릴까 정말 더딘 아이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학교나 지자체나 국가까지 나서서 그걸 보통 이상으로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사실 아시다시피 그 대학 입시에 좀 진도도 막 빨리 가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요, 그죠? 원래 진도가 졸업 때까지 맞춰야 되는데 보통 고2 때 진도를 다 나가 버려야 되니까 수학 시간 진도가 빨라지고 못 알아듣는 아이들 뭐 학교에서 책임 안 져주고 그러면 제가 어제 국회 토론에서도 들었는데 일부 학부모님들이 그걸 가지고 학교 가서 상의하면 일부 선생님들은 학원에 보내세요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공교육은 안 해주고 학교에서도 학원으로 떠미는 이런 무책임한 일이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예? 참 기가 막힌 일이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휴일만큼은 우리 어른들도 주 5일째 하고 학교도 주 5일째 하고 있으니까 주말을 주말답게 휴일을 휴일답게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저녁이 있는 삶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저녁이 있는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말과 휴일이 있는 삶을 요구하는 건데 지난번 이제 어쨌든 국회 토론회는 무산됐지만 앞으로 휴무제 이거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사안으로 보는데 앞으로 전망이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가 학원의 힘이 무척 세다 이걸 좀 확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토론회는 무산되고 했지만 저는 뭐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어떤 이 정치적인 이 역학 관계에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어떤 이익 집단의 힘이 관철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 관건은 이 다수의 이 국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좀 모아내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내서 정치인들에게 이제 압력을 가해야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여전히 학원 쪽의 얘기를 들으면 그쪽의 눈치를 보면서 갈 거냐 아니면 이 국민들의 이익을 선택할 거냐 그런 어떤 구도를 만들어서 정치인들을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이제 있으면 총선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의견들도 물어서 좀 발표도 해내고 그런 어떤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이제 입법 작업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볼 그러니까요. 생각입니다. 하여튼 사교육비는 뭐 계속 우리가 강조하다시피 정말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아주 기형적인 현상이거든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유불리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정치인들도 옳고 그름 아까 학부모들의 95% 절대적인 지지로 적어도 휴일만큼은 학원을 쉬게 해달라 이런 아주 국민적인 요구지 않습니까? 이거 당연히 국회 토론에 계속하고 필요하면 저도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그 주요 정당들이 이거 공약으로 내걸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 공약 많이 고민하고 계신데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은 못하더라도 휴일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 그 대리인들 아닙니까? 정치권 이걸 좀 그렇게 해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정말 그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힘든 삶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끝으로 경빈 학생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보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은 아예 되게 죄악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되게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변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인식이라도 없어져야 뭔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학생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도 사람이고 뭔가 놀 수 있어야 되고 쉴 수 있어야 되는 거를 사람들이 인지해야 이게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좀 더 다른 학생들이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학생도 인간이에요. 사람인데 우리 학생은 제가 교육위원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 입장을 많이 대변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두 가지 점에서 우리 사회적인 약자예요. 국민이면서도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국민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인간인데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좀 무시받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 정치권이 좀 유념을 해서, 왜냐하면 제가 핀란드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핀란드나 북유럽 가서 굉장히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구나. 집보다 학교가 이렇게 더 좋을 수 있구나.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이들이 고통스럽고 또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도 지금 부지기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지도 대표님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조금 전에 저녁이 있는 삶 말씀하셨는데, 예. 저녁이 있는 삶의 이 학생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녁은 참 현실적으로 안타깝지만 기대 못한다더라도 최소한 밤은 있는 삶, 그다음에 주말은 있는 삶, 이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이뤄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투표 연령 1살 낮추는 게 필요해요. 이거 함께 노력해야 돼요. 그죠? 지금 이제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일본과 우리가 만 19세였는데 투표 연령이, 일본도 이번에 18세로 낮췄다고 그래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제도적인 틀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경로당은 열심히 찾아가는데요. 학생들이 있는 곳은 안 가잖아. 왜? 표가 없기 때문에 유권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투표 연령을 1살 낮춤으로써 고3 아이들 대부분이 이제 유권자가 되는 셈이니까 그럼 정치인들이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병행돼야만 이것도 이뤄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 발언은 지난 국회 토론회가 무산되는 바람에 장은채 고3 학생이 하지 못했던 그 토론문 중 일부를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청소년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시간이 공부라고 하는 법칙은 주말, 심지어 공휴일의 시간이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는다. 주말에 학원을 가게 되는 이유는 금요일 종례 시간에 교사들이 출근 말하는 주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5일 동안 하루 13시간 이상 공부했던 학생들이 주말에 쉬면서조차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나 말고 다른 학생들은 다 공부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학원에 가는 것을 택한다. 이렇게 학생들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은 이제 그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이건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기에 이 비정상적인 생활을 조금이라도 제어할 수 있는 조치로서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경쟁과 불안감, 강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시간을 착취하고 있다면 그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노력해서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